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매일매일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 무기를 지원해준다, 이런 이 협상들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신들이 쓰다가 퇴역한 미라지 2000C 전투기를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수량, 조건, 그리고 그 이유, 또 어떤 성능인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고, 또 미국이 인도에 갑자기 해군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항공모함, 이 중대형 항공모함, 제가 우리 한국 항공모함을 하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항모를 전자기식 사출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 또 F-35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확 제시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또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공세 작전용, 이 공세할 때 필요한 교량전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튀르키예 파는 이 바그너 그룹인 사닷이라고 하는 이 PMC를 운용 중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버렸어요. 이 소식까지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올봄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돕기 위해 교량전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60 전차를 기반으로 한 교량전차와 레오파르트2 전차를 개조한 교량전차 수십 량이 우크라이나에 반입됐거나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세르비아의 우크라이나 탄약 수출을 물고 늘어지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세르비아의 122mm 사거리 연장 로켓탄 우크라이나 공급 문제에 대한 항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세르비아 대사를 초치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해명하라며 강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친러 민병대 창설과 이를 위한 반강제 징집 작업이 시작된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청년층의 탈출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접 몰도바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청년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인접국들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통틀어 상륙작전을 할 만한 배는 노후 상륙함 단 한 척뿐인데, 러시아가 이 상륙함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서부 해안지역 각지에 참호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푸틴의 바그너 그룹을 모방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설 용병 집단을 만들어 해외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닷이라는 이름의 PMC가 튀르키예군의 지원을 받으며 시리아와 카슈미르, 리비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파키스탄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자, 교량전차, 우리 한국도 K1 차체를 이용한 교량전차 많이 있죠. 거의 대대급의 한 대씩 이렇게 같이 작전을 하는데, 미국이 교량전차 한 100여 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확인된 것만 미국이 이렇게 M60 차체에다가 교량을 만든 이 교량전차를 지금 8대를 지원을 해준 게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이렇게 해서 이 수십 량의 이 교량전차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교량이 한 18m 정도 돼요. 그래서 공세작전을 할 때 실개천 같은 거 건널 때도 아주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한 게 참호 돌파할 때, 참호가 예를 들어서 한 2m, 1.5m 이 정도 폭으로 이렇게 파놓은 참호 같으면, 전차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한 3m 정도 돼버리면 전차도 그냥 빠져버려요. 장갑차는 당연히 빠져버리고,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호 돌파를 할 때 이 교량전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전차를 지금 대량으로 우크라이나가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세작전이 임박했다라는 말이 되겠고, 잘 사용해서 원하는 전과 이루기 바랍니다. 자, 세르비아가 122mm BM-21 이 다련장 로켓에 들어가는 사거리 연장탄 3,500발을 우크라이나에 팔았다라고 알려져서, 이 세르비아는 원래 친러 국가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세르비아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고 했는데,
세르비아 대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잘 몰랐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냐? 8기는 발칸 반도의 모 국가에게 갔고 아마도 발칸 반도니까 뭐 북마케도니아 아니면 뭐 알바니아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다시 튀르키예로 갔고 튀르키예에서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3국으로 갔는데 아마 폴란드가 되겠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3쿠션을 치고 들어간 거죠. 완전히 뭐 그냥 3쿠션 제대로 맞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뭐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국제관계를 볼 수가 있었고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금 정규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민병대를 창설하겠다. 그래서 한 달 한 148달러 좀 줄 테니까 지원해. 18세에서부터 55세까지 지원해. 그래서 이제 몰도바하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강제 징집될까봐 젊은이들이 국외 탈출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 인구가 4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중소도시 또는 지방에 있는 그 지역 그 한 랭킹 한 2, 3위쯤 되는 도시 뭐 이 정도 도시쯤 되는 규모의 인구가 이제 퍼져 살고 있는 곳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인데 이 47만 명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병력을 끌어모으면 도대체 얼마나 끌어모으겠습니까? 정말 몇 명 되지도 않은 인구 가지고 쓸데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크림반도의 위성 지도인데요. 해안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그냥 참호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축을 해놨고 뒤에 뭐 포자까지 뭐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상륙할까봐. 왜냐? 크림반도는 아주 좁은 병목 2개만 딱 그 막아버리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반대로 또 그 병목은 막 뚫려버리면 그냥 다 뚫려버리는 곳인데 그 병목은 자신들이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요새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해안으로 우회 침투해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군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새화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크림을 어떻게 회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과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에어쇼에서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그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그 여성 정말 순수한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여성 알바하는 여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나타나는 어느 곳에든지 가는 곳마다 뭐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희한하게 다 하는 푸틴 전담 사진 찍는 연기 배우였죠. 그 여성에게 팁까지 줬는데 아무튼 그렇게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아마 PMC 만들어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닷이라고 하는 PMC를 만들어서 시리아 또 뭐 리비아 그리고 캐슈미르 이런 데 보내가지고 돈 벌고 있다는데 이야 참 이러니 나토에서 지금 애매한 위치 애매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차세대 항공모함 IAC-2 프로그램을 연기하고 비크란트 항공모함과 동일한 항모 한 척을 추가로 건조하겠다고 밝혔던 인도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도와 미국이 미국식의 캐토바 정규 항모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실무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지난 3월 3일 미국과 국방무역기술 이니셔티브 합동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차세대 항모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복수의 인도 매체들이 현지 시각 3월 5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인도가 이른바 IAC-2로 명명된 7만 톤급 대형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를 연기하고 4만 톤 규모의 비크란트급 항모 추가 건조를 결정했다는 발표 직후에 열렸는데요. 미국은 해군 항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인도 델리와 코치 조선소 등에서 약 일주일간 협상을 실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전자기식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 항공기 관제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이러한 장비를 탑재한 차세대 항모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은 인도는 자체 기술력으로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지켜 세우면서 대형 정규 항모 건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인도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항모 기술 이전 조건과 함께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은 인도 해군의 함재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A-18EF를 선택해 줄 것, 공군과 해군형
4세대 전투기로 F-35를 선택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 측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미국이 인도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인도가 탐낼 만한 항모와 F-35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해군 참모총장 명의로 비크란트 추가 건조를 발표했던 인도가 미국의 설득에 따라 입장을 바꿀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인도가 비크란트 이후에 건조하겠다라고 할 때 뭐 쏟아져 나오던 CG 중에 하나입니다. 정규 항모 하겠다는 거죠. 비크란트만 하더라도 이제 스키 점프대 방식이니까 4만 톤급. 그런데 비크란트 만들고 나서 이 정규 항모 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그냥 이거 취소하고 이거는 연기하고 비크란트하고 같은 걸 한 척 더 만들 거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함재 전투기로 라팔과 슈퍼호넷을 경쟁하다가 라팔을 낙점했고 이거 이제 공식 발표가 임박했는데 미국 해군이 이 대표단들이 딱 들어가서 잠깐 스톱 해가지고 이렇게 비크란트 쫙 이제 한번 둘러보고 야 니들 비크란트 보니까 정말 킹왕 짱이다 진짜 잘 만들었네. 니들 정도 수준이면 지금 바로 정규항모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식 사출기 기술 어레스트 와이어 기술 다 전수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해라 그냥. 그 대신 함재기는 우리 슈퍼호넷 써줘. 그리고 니들이 원하면 말이야 F-35 줄게. 그럼 중국 완전히 그냥 발라버린다니까. 이렇게 확 마지막 비장의 한 수를 던졌는데 인도가 이걸 덥석 물지. 지금 인도는 일단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라서 멈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답은 없는데 그럼 왜 이러냐.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국만 하더라도 인도를 집어넣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도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만큼 바이든 정부와 인도와 사이가 조금 멀어지고 그 대신 인도가 조금 러시아하고 지금 많이 가까워졌죠.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지금 마구마구 받았으면서 인도는 미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좀 떼놓고 니들은 결국 중국하고 맞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 러시아 쟤들은 중국하고 우방이잖아. 이렇게 러시아로도 떼놓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F-35라고 하는 매력적인 카드, 항모 기술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카드까지 던지고 있는데 인도는 어떤 반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당한 수준까지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전투기가 급하기로서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항공우주군에서 지난 2022년 6월 퇴역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미라지 2000C 전투기 12대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관련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3월 5일자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르코르니 장관은 2월 말 의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전투기 공여 사안에 대해 보고했는데요. 그는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에게 미라지 2000C 전투기 운용 교육을 제공하고 전투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르코르니 장관은 전투기 공급은 탄약 공급처럼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급 대상 기종은 이미 퇴역해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훈련 준비도 돼 있기 때문에 사안이 결정되면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공급하려는 전투기의 성능입니다. 미라지 2000C 전투기는 1980년대 초에 생산된 모델로 프랑스 공군에서 40년 가까이 운용되었고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구형 레이저 유도 폭탄만 운용 가능한 2선급 전력으로 분류된 모델입니다. 원래 이 전투기는 미카 미사일의 이전 모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슈퍼 530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미사일이 2010년 모두 퇴역하면서 프랑스 공군의 미라지 2000C는 10년 넘게 사거리 10km에 불과한
구형 열추적 미사일 매직2만 운용해 왔습니다. 프랑스가 공급하려는 이 전투기는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에 맞서 현대적인 공대공 전투가 불가능하고 지상 공격 능력도 대단히 제한되어 현재 운용 중인 미그-29나 수호-24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는 모델인데요. 이런 전투기를 주고 라팔 판매를 제한하는 프랑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라지 2000C, 대만에 있는 미라지 2005보다 더 구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개량 안 한 버전은 지금 다 퇴역을 하고 이제 일부는 개량을 해서 지금도 쓰고 있고 뭐 이런데 일부 개량한 건 F-16의 중기형에 필적하는 그런 정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개량을 전혀 안 한 버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슈퍼 530이라는 덩치 엄청나게 큰 이 미사일 이젠 퇴역해서 없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덩치가 큰데 사거리가 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기술이 그 정도로 부족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매직2 이게 사이드와인드로 치면은 사이드와인드 L 정도 아주 구형이죠. 그런 정도 한 10km 날아가고 거의 뭐 요만큼의 각도 정도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무조건 꼬리를 잡아야만 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근접해서 꼬리를 잡아야 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공중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냥 이건 이제 폭격용으로 좀 써야 되는데 폭격도 정밀 유도 무기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12대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라팔하고 뭔가 또 개보가 또 비슷하니까 이거 좀 쓰다가 라팔 사라. 이제 이거거든요. 마치 한국 공군이 뭐 개보는 좀 다르지만은 F5 그거 퇴역한 거 한 40년 쓰고 퇴역한 거 그거 한 12대 줄 테니까 니들 KF-21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전장에서 상대가 지금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수호이 34, 수호이 30, 수호이 35 이런 것들이 팍팍 지금 전선에 날아오는데 그거 맞서서 지금 폭격하러 들어가서 이거 지금 가지고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나마 장거리 정밀 유도는 돼야죠. 우리 F5는 그래도 KGGB 150km 밖에서 쏠 수 있는 KGGB라도 있어요. 얘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멍텅구리 폭탄 그냥 급강하 폭격해야 되는 이 정도인데 이런 걸 줄 테니까 그것도 급하게 주는 건 아니고 왜? 전투기는 급하게 줄 수 없잖아. 그런데 뭐 아무리 빨라도 연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연말은 지금 우크라이나 희망으로는 전쟁 끝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거 받아가고 그 대신 라팔 사라 라고 하는 이런 라팔의 미끼로 이 정도를 제시한다. 우크라이나를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홍어 X로 보는 것인지 참 희한한 자들이다. 이러니까 이제 유럽의 짱깨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가 가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무기들이 좀 가서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이런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